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겠다며 주민 지원 방안이나 공항 운영권 참여 등 3가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찬반 갈등은 뒤로 한 채 장밋빛 환상만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크게 3가지.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안, 그리고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등입니다. 제주도는 편입 주민 지원 방안으로 이주 대책과 보상안 등을 검토하고 현재 공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절반씩 배분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인 것은 공항 운영권 참여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단기적으로는 제2공항의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안 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제주도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편입 주민 지원안이나 현재 공항 역할 분담은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다뤄질 내용이고 공항 운영권 참여는 국내에서 공항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없는 데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반영 과제에 대한 도민 의견을 도청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받고 오는 23일에는 도민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지만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항의 도민 운영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법률적 개정 문제라든지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것이 마치 현실화될 것 같아처럼 굉장히 도민들에게 환상을 주는 그런 어떤 언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공론 조사는 거부하고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찬성 의견만을 듣겠다는 행위라는 제2공항 반대 측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반쪽짜리 공청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을 반대하며 농성 중인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도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도의원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은 도민사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주민들의 조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헬스케어 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서귀포시 동홍동 마을회가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녹지병원은 텅 비었습니다. 숙박시설이며 기반시설 공사가 모두 중단되면서 헬스케어타운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마을에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헐값에 땅을 내놨는데 개발이 중단돼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이 이익이 된다라고 토지 발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은 공사 중단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상적인 공사 제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JDC에 매각한 토지는 48필지 24만 5천 제곱미터. 마을회는 오는 27일 문대림 JDC 이사장을 만나 사업 재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으면 우선 토지주 4명의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JDC는 의료서비스센터 공사를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고 녹지그룹도 금융기관과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가 그런 PFN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JD 자체에서도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의료서비스센터도 바로 발주해서 단지 전체 활성화에 열심히 도모할 계획입니다.
녹지그룹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까지 겹쳐 헬스케어타운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의회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막대한 인건비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 보고에서 일반직 150명, 공무직 277명을 도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신분 변동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이 불가피하고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초 정기 인사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서 몇 년째 불법 임대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5년 전 사전 입주자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1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며 우편물이 꽂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세대가 입주한 곳이지만 이 건물은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미승인 건축물입니다. 12월 초 신문 광고 보고 왔어요. 월 얼마씩? 60여. 인근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 여행객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왔다가요. 걔네들도 뻥끗 중국 애들 같아 좀 더. 한국 하다가 가버리고 이삿짐 빼고 막 맨날 그래요 이거. 자치경찰은 이 아파트가 2011년 건설된 뒤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임대업과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전 입주할 경우 시정 명령 이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소방점검, 안전점검, 위생점검 같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도 법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2014년 이 아파트에서 사전 입주자가 거실 창문 난간에 몸을 기댔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전 입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리 감독의 손을 놨고 지난해는 해당 아파트에서 5세대가 불법 입주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걸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주시가 그때 뭐 따로 조치를 안 했던 거예요? 예, 지금 조치한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준공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서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제주시의 봐주기식 대처에 불법 입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영어 교육도시에서 불법 사교육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일대에서 미등록 학원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되고 무단으로 학원을 이전한 음악교습소가 정지 10일 처분을 받는 등 불법 사교육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불법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등록 개인과의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 차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공원 등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 곳곳에 캠핑카인 트레일러형 캐러밴이 눈에 띕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오랜 기간 주차된 듯합니다. 보통 두 세대는 계속 서 있을 때 있고 거의 한 달 넘게 있었어. 많이 있을 때는 5대까지 있어. 남학의 한 공원. 주차장 가운데 절반을 캠핑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 캠핑카가 크다 보니 2개 주차면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로가에도 주차된 캠핑카들이 적지 않습니다. 캠핑카는 특성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캠핑카 역시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차를 장기 주차하지 않고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계도는 합니다만은 이제 법적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은 캠핑카 소유자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도 되면 안 되고 저기도 되면 안 된다. 외곽이라도 멀리 있더라도 그쪽으로도 주차를 하면 되는데 그런 대안은 없이 그냥 무조건 빼라고만. 전국적으로 등록된 캠핑카는 14,000여 대, 5년 전보다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처럼 캠핑카 전용 유료 주차장 개설이나 별도의 유료 차고지 설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선선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내려갔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고 내일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 15도, 서부 13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24도, 서부 21도, 동부 25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16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남쪽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만조시 범람 침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기 이용의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목요일인 모레는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육가공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제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한림읍 금악리에서 배출된 폐수가 쌓여 주변 숲과 흙이 썩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를 벌여 근처에 있는 돼지 육가공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장 관계자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지사와 고이범 시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에 앞서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시가 농성천막 3동을 강제 철거하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원지사 등 공무원 3명을 고소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가운데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로 매입에 투입된 예산이 261억 원에 반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은 51억 7천만 원에 그쳤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애조로 확장 공사로 봉계동 일부 구간을 차량 통제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애조로와 번영로를 연결하는 공사 구간에서 봉계교 상부빔 거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봉계교차로에서 와흘교차로까지 5km 구간을 차량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오늘부터 차량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주말 폭우로 인해 공사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